월급을 한 27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직장인인데 까르띠에 시계를 구매하고 싶은데 500짜리 시계를 찾는 게 누가 보면 굉장히 사치스럽고 한심해 보이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시각들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션에서 이제 인기 키워드 같은 것들 보면 가성비라는 이 단어가 엄청 많이 있고 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패션에 가성비가 어딨어? 저는 다르게 생각했던 게, 가성비라고 하는 건 어떤 품목이나 상품에 대해서 정해진 시장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성,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기 컨텐츠나 자극적인 컨텐츠에서는 싸게 사는 법에 대한 게 거의 주 내용이에요. 가성비 이꼴 저렴한 상품 소개, 과연 이 뜻이 맞는 건가를 생각을 해봤어. 심리적으로 되게 만족감을 줘야 돼, 어느 포인트는. 아무리 싸게 샀어도. 근데 가성비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일회성인 단어가 된 것 같아. 싸게 사서 어쨌든 한철 입고, 싸게 사서 한철 입고, 약간 이런 의미로 약간 바뀐 것 같은 느낌?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의 의미 중에서 가격도 물론 중요하죠. 얼마를 주고 샀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만족감을 느끼고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사용하고 사연이나 히스토리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최고의 가성비 쇼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얼마 전 라이브 챗에서 한 달에 실수령액으로 월급을 한 27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직장인인데 까르띠에 시계를 구매하고 싶은데 500짜리 시계를 찾는 게 누가 보면 굉장히 사치스럽고 한심해 보이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시각들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까르띠에라고 하는 시계가 취향과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있는 그런 시계의 장르지만 까르띠에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주는 힘이 되게 좋고, 롤렉스나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명품 시계들보다 시계 등급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 까르띠에는 항상 그것보다 낮은 등급을 갖고 있는데 나는 사실 까르띠에는 S로 봐. 왜 이것도 논란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까르띠에를 피디님하고 파리 출장 가서 도둑이 훔쳐갔어요. 새끼 까르띠에 시계 갖고 갈 거면 케이스 같이 갖고 가야지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따 다시? 제가 되게 아끼던 까르띠에였는데 까르띠에 시계는 1000만 원 언더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가끔 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막 가격 대비해서 내가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을 충분히 클래식이라는 단어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 그러면 50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산단 말이야. 할부 이자가 있긴 하니까 한 40만 원 정도 주고 한 달에 시계를 소비를 한단 말이야. 질문하신 분이 나이가 나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지? 30대라고 전제하에 20년, 30년을 차고 관리가 잘 된 시계는,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 그런 꿈이 있었잖아. 아빠가 차던 롤렉스를 차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까르띠에는 충분히 부모님이 물려줬을 때 더 가치를 바라는 아이템이거든. 그러면 그게 또 10년, 20년, 10살짜리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니까 20살 때 성인이 됐을 때라든지 시계를 준다면 그 자식은 얼마나 20대 때 좋은 시계를 또 차는 것이며, 부모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가 다 이게 가성비 아니냐는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더해지고 30년을 찬다면 얼마냐는 거지. 1년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싼 걸 구매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을 구매하는 게 가성비라고 저는 정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쇼핑을 엄청 하거든요. 싸게 사서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 오히려 조금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무리를 해서 샀는데 그걸 10년, 20년째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시계는 조금 번외로 두자고. 시계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차면 5년, 10년은 차잖아요. 옷, 신발, 가방으로 본다 그러면 가성비 쇼핑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빈티지 샤넬, 빈티지 에르메스, 약간 이런 거죠. 샤넬 로퍼 같은 경우는 6, 7년 전에 파리 갔을 때 한 150 정도 주고 샀으니까 150만 원짜리 로퍼를 사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근데 로퍼를 사는데 하나에 한 20만 원짜리를 산단 말이지. 20만 원이면 7개를 살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7개를 사는 과정보다 샤넬 신발을 더 잘 신어. 아직도 신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성비. 그러니까 사실 명품을 내가 지금 조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구매하면 그거를 몇 년, 10년, 20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싸게 산 제품이 성능이 좋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패션 브랜드라고 하는 건 비용에 투자가 들어가는데 제일 1등은 제품의 개발비와 브랜딩의 비용을 동시에 쓰는 브랜드. 내가 봤을 때 90%는 제품의 개발보다는 브랜딩에 조금 더 비용을 많이 태우죠. 마케팅이라든지 비주얼 작업이라든지 인플루언서 소셜 마케팅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 개발 비용은 점점점 비율이 줄어지고 거의 개발을 안 한단 말이지. 있는 원단 사다 쓸 거고 패턴 개발 거의 없을 거고, 과연 그러면 이런 아이템들의 성능이 좋을까라는 거지.
싸고 질까지 좋은 게 근데 있긴 있나요? 싸고 질까지 좋은 게 있죠. 싸고 질까지 좋은 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기업. 오늘 아침에 이거는 말하면 좀 혼날 교회에서 잠깐 딴짓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유니클로하고 카우스하고 앤디월 콜라보한 알람이 울려서 핸드폰을 짰습니다. 짰는데 SPA 회사라고 하죠. 큰 회사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의 퀄리티는 기본 이상은 하죠. 가격이 19,900원이었어. 반팔 티셔츠가. 근데 반팔 티셔츠라고 하는 걸 내가 만드는 원가를 알잖아요. 유니클로 티셔츠 받으면 생각보다 퀄리티 좋아요. 왜냐면 거기는 다 원단 테스트, 충률 테스트 들어가고, 심지어 유니클로 카우스는 터치가 되게 실켓 가공이 들어간 것처럼 좋더라고. 얘네가 아트웍을 앞 뒤로 찍어. 등은 또 사이즈가 커요. 프린트 비용도 꽤 나올 거고, 원단 비용, 봉제 비용, 패킹 비용 뭐 여러 가지 다 나오잖아. 그러기에 19,900원에 판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지. 국내에도 여러분들 아실만한 SPA는 뭐 많잖아요. 무신사 스탠다드도 있고, 뭐죠? 틴탑인가? 탑10도 있고, 스파우도 있고, 되게 좋은 SPA 브랜드들이 많은데, 사실 가성비라고 하는 걸 정말 싼데 괜찮은 옷을 찾고 싶다면, 사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난 디자이너지만 추천하고 싶어. 트렌드라는 건 어쨌든 존재는 해. 하이판 요소, 하이비라고 하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트렌드라고 하지 않고 하이판 요소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자라 가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발렌시아가를 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는데 정말 많은 팬층을 갖고 있잖아. 그죠? 주말에 피디님하고 나하고 시장 조사를 가면 모든 옷이 그 3X 라지에 맞춰져 있어. 너무 신기해. 그 신발을 위해서 다 옷을 산 것 같은 느낌이야. 모든 것들을 다 풀착장으로 소비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소비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하이비라고 하는 요소는 되게 빨리 바뀌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만 보라는 거지. 맛만. 자라 맛으로. 자라에 하면 그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라에서 지금 나온 상품 중에 슈프림하고 이제 마틴 마르젤라 콜라보했던 프린트로 반팔 위에 반팔 찍는 그 기법, 그 기법의 티셔츠가 지금 마르젤라, 그 자라에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으로 보는 거지. 근데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자라에서 그 티셔츠를 샀단 말이야. 근데 이걸 슈프림 마르젤라인데 라고 알고 산 사람과 단순히 그냥 자라 갔는데 신기한 티셔츠다 라고 산 사람이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난 후자가 훨씬 많을 것 같아. 왜냐면 슈프림 마르젤라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가서 그걸 사진 않을 것 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다양한 거고, 뭐 그게 모른다고 해서 창피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정말 다양한 취향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에서 쇼핑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땐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자라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 청바지가 10만 원이 넘어. 많이 올랐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트렌드라는 거는 계속 바뀐다라고 하지만 그 트렌드 안에 코어는 똑같거든요.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파리 컬렉션을 가면 다 쇼 컨셉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오잖아. 그럼 뭐 디자이너들이 시즌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나요? 누가 그걸 지령을 내려주나요? 약간 이러잖아. 그 시즌을 먼저 분석하는 트렌드 정보회사가 있고 참고들을 하겠지. 하는데 매 시즌 트렌드는 바뀌는데 그 핵심 코어는 똑같다니까. 클래식, 빈티지, 뭐 스트리트. 내가 데뷔할 때 15년 전부터 내가 그 정보지를 매년 보면 매년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스타일링하고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게 매 시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의 아이템을 정말 제대로 사서 이번 시즌에 이게 트렌드라고 하면 이렇게 스타일링해서 그 트렌드를 또 입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매 시즌의 트렌드를 다 스타일링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재밌게 옷을 해보는 걸 되게 추천을 하죠. 싼 거를 좋아하는 아이템 있어요? 싼 거? 양말 7개에 얼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나 샀어. 심지어 어저께 샀는데 러닝할 때 형광색 양말 같은 거나 이런 게 너무 신고 싶은데 광고를 잘했더라고. 자극적인 광고 있잖아. 뭐 이거를 신으면은 뭐 발에 통증이 없어지고. 운동할 때 신는 양말들은 좀 소모성을 많이 쓰죠. 화이트 티셔츠 관리가 일단은 힘든 게 한 시즌 입고 아무리 드라이 클리닝 해놔도 몇 시즌 있으면 누래져. 근데 그 누래진 화이트 티셔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맨날 뭐 식초 넣으라 그러고 뭐 베이킹소다 넣으라 그러는데 누가 그거를 그렇게 해. 약간 누런 맛에 입든가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것들을 계속 화이트 티셔츠를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퀄리티 좋은 화이트 티셔츠가 생각보다 찾기 어렵거든. 나중에 한번 추천해주고 싶지만 10만원대 언더에서는 SEFR이라고 있어요. 가로수길 가면은 일모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 가면 10만원대 언더로 살 수 있고, 포르스코모 같은 데 가면 10만원 초반 될 것 같은데 세퍼 괜찮게 살 수 있고. 그러면 네가 추천하는 가성비 몇 개만 얘기해봐 라고 하면 무리해서부터 할까? 시계지 사실. 차고 다니면 많이 물어보는데 얘는 태엽으로 감아서 가는 시계예요. 완전 빈티지. 구매한 거는 제가 한 350만원 정도 빈티지. 지금 벌써 몇 년을 찼잖아. 롤렉스 빈티지 괜찮게 잘 구하면 한 350만원 정도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구두에 대한 생각이 아직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잘 산 구두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을 너무나 멋지게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기본적인 남자 투버튼 자켓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인기가 많은 투버튼 자켓은 거의 빅 데디 핏이라 그래갖고 되게 핏이 빠지잖아. 어깨가 되게 크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유행을 타니까. 근데 또 너무 딱 막 미켈란젤로 스타일로 입으면 너무 아저씨 같잖아. 그래서 그 중간에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이 브랜드를 추천할 줄은 몰랐는데 해외 브랜드 너무 비싼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난 타임 오무 샀으면 좋겠어. 대학교 후배면서 제일 친한 동생이 지금 타임 오무 실장님이야. 생각보다 되게 좋은 소재를 쓰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개발을 하고 업력이 오래된 회사예요. 타임 오무는 내가 봤을 때 30대가 넘어간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 20대 분들은 자켓을 제대로 된 거를 사고 싶은 생각을 일단 버리고 좀 캐주얼 자켓을 많이 입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거심속화라는 제가 만든 자켓이 있어요. 20대 분들은 사실 그거 가볍게 입어보시면서 20만원대의 가격에서 50만원대의 퀄리티를 느껴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디자인의 감성을 곳곳에서 디테일로 느껴보실 수 있는 이번 시즌 원단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렛츠고! OOTD를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 해요. 10년 전에 산 거고요. 근데 거기는 100만원짜리 신발도 있지만 10만원짜리 코스 바지가 되게 많아요. 옷은 어떻게 입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하냐가 되게 중요해. 만원짜리 옷이지만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어. 나도 그런 옷이 있거든. 매번 드라이를 해. 그러면 지금 걔는 드라이비만 20만원이 넘었을 거야. 그래도 난 그 옷을 평생 보관하고 싶어. 그런 쇼핑 심리가 좀 보시는 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성비라고 하는 건 제품의 가격을 먼저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만족도와 퀄리티, 또 유행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새롭게 스타일링해서 그 유행 안에서 또 새롭게 입을 가치가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가성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컨텐츠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